네, 다 오셨네요. 어, 안녕하세요. 오늘이 마지막 바로 전 주차인데, 저번 주보다 내용은 짧은데, 어, 꽤 난이도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준비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단 말 일단 드리면서, 이번에도 역시 활발하게 피드백 되기를 기대하면서, 먼저 준비하신 분부터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아이패드랑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소리가 물리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오디오만. 어, 잘 들리겠죠? 지금 연결돼 있는데. 혹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아, 아. 어, 음, 그냥 바로 할게요. 지금 들리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듀얼리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냥 컨벡스에 대해서 조금 다른 접근과 시각을 제공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 로어 바운드, 옵티멀 밸류하고 로어 바운드를 제공한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설명을 드리자면 라그랑지안은 그 오브젝티브 펑션과 컨스트레인트 펑션을 하나의 다항식으로 합치는 걸 의미를 하는데 그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벡터를 이용한 웨이티드 썸 형태로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음, 람다 모두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서 웨이티드 썸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옵티멀 밸류는 P 스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여기 람다 i 그 지금 소리가 울리는 것 같은데 잘 들리나요? 아, 네. 저한테는 계속 울려가지고 그 아이패드 소리를 계속 끄고 있는데 어, 여기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나요? 여기서 어떤 거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하면 되나요? 좀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바로 시작할게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라고 뭐 하기 있는데, 여기서 이니퀄리티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음수를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은 이게 람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점, 이거는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라그랑지안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웨이티드 썸의 형태고, 듀얼 펑션은 그 라그랑지안에 대해서 인피멈을 제공하는 건데, 이렇게 그냥 인피멈 한 건데요. 요게 어파인 하기 때문에 어파인의 인피멈은 컨케이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fx가 컨벡스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컨케이브를 이런 그 성질을 이용해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듀얼 펑션이 정말 로어 바운드 옵티멀 밸류를 보장하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일단 람다 i, fi 이렇게 이거 틸다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아까 fix는 그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그 조건이 있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0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리고 요거는 hix가 0이기 때문에 이건 0이에요. 그냥 x t다 마이너스 뭐 어떤 양수 여기 0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옵티멀 밸류 p 스타보다 작은 그 로얼 바운드를 제공을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스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표현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있을 때 여긴 이니퀄리티가 없네요. 근데 이니퀄리티 없어도 이렇게 라그랑지안을 쓰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람다만 없애면 돼요. 이런 식으로 라그랑지안 식을 만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컨벡스 쿼드라틱 펑션이기 때문에 이거 듀얼 펑션 요거 이런 형태고요. 컨벡스 쿼드라틱 펑션이기 때문에 이걸 미니마이즈 하는 값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이거를 미분해서 0이 되는 x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는데, 요것이 아까 말했던 그 옵티멀 밸류 P 스타의 그 로얼 바운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스탠다드 폼 LP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런 형태의 LP 폼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의 문제에 있어서 라그랑지안은 다음과 같고요. 근데 이 라그랑지안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 묶어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LP 어파인 형식이기 때문에 뒤에서 보시면은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이거 왜 붙냐면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긴 한데, 이게 이 x에 대한 개수잖아요. 이게 0이 아니라면은, 아니면 아이덴티컬리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언바운디드 빌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P 스타는 마이너스 B 트랜스포즈 누 if A 트랜스포즈 누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아직 완전히 이해가 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설명을 드리자면은 투웨이 파티셔닝이라는 문제도 듀얼 펑션으로 풀 수가 있어요. 여기서 xi 스퀘어드는 1인 경우를 할 수 있는데, 이건 그럼 컨벡스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거는 넌 컨벡스한 경우, 이렇게 있을 때 이 w에 대해서 이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그래서 1에서 n 뭐 i xi는 1인 경우 거랑 i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이렇게 파티셔닝을 나눠요. 그렇게 해서 WIJ는 그 same 파티션에 대해서 분배를 했다는 그런 거의 코스트라고 해석을 하고, 마이너스 WIJ는 그 different 파티션에 둔 것에 대한 코스트라고 여기서 해석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 코스트를 X 트랜스포즈 W X로 볼 수가 있는데, 요게 요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면은, 뭐 라그랑지아는 건너뛰고 바로 듀얼 펑션으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요거로 바꾸는 거는, 다이어고널로 누으로 바꾸는 거는, 음, 그냥 그렇게 보시면 아시고요. 이것도 쿼드라틱 폼이기 때문에 요 개수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은 컨케이브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언바운디드 빌로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런 경우일 때 마이너스 1 트랜스포스 누가 되고, 그 외에는 마이너스 인피니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여기서 이 교과서에서도 하나의 그냥 예시처럼 남겨두었는데, 누가 마이너스 람다 민 W라면은 P 스타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예,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넘어갔고요. 컨저게이트 펑션으로도 그 라그랑지안 듀얼 펑션을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굳이 컨저게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듀얼 펑션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이 책에서는 그 심플리파이 바이 뭐 derivation of, 만약에 컨저게이트가 그 F0 컨저게이트 F0가 is known일 때, 결국에는 그냥 간단하게 만드는 게 목적인 거죠. 어, 제가 컨저게이트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뭐 리콜을 해드리자면은, 이런 모습으로 이런 것이 컨저게이트 펑션인데, 이거를 가지고 뒤를 보시면은 이 식을 이렇게 넘겨올 수 있어요. 이렇게 컨저게이트 한 것으로. 컨저게이트 펑션이 이런 형태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은 이런 형태로 나온다. 근데 뭐 아직까지는 크게 와닿는 게 없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게 왜 어쩌라는 거지 하면서 바로 다음에 예시로 넘어가서 보여드리자면은, 컨저게이트 단원에서 그 네거티브 엔트로피라는 게 있어요. 이게 거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이샘플에 언급만 돼 있어가지고 한번 다시 찾아봤는데, 요거일 때 컨저게이트는 이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뭐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냥 이거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0이 되는 값을 여기다 집어 넣어 버리면은 뭐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튼 이건 이렇게 넘어가고, 결국 컨저게이트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거티브 엔트로피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되게 복잡했던 것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 컨저게이트를 이용해서 듀얼 펑션을 표현하는 것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듀얼 프로블럼 이렇게 있는데, 듀얼 프로블럼은 오브젝티브 펑션이 듀얼 펑션이고 컨스트레인트 펑션이 듀얼 베리어블인,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많이 봤던 최적화식으로 듀얼 펑션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 P 스타에 대해서 베스트 로어 바운드를 찾고 듀얼 펑션을 이용해서, 그리고 D 스타는 그 P 스타는 아까 그 옵티멀 밸류고, D 스타는 이 듀얼 프로블럼에 대해서 옵티멀 밸류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듀얼 프로블럼이라고 하고요. 이걸 그냥 바로 LP로 넘어가서 LP 형태로를 듀얼 프로블럼으로 푸는 것을 예시로 보여드리자면은 아까 봤었던 것처럼 어, LP 형태는 그 LP 형태 이런 식의 그 듀얼 펑션은 요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죠. 여기 그냥 어차피 그냥 subject2에서 하면 모아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implicit constraint를 explicit으로 넘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아까 이렇게 중괄호 묶여져 있는 애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넘길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constraint 펑션에 넣어서 뭐 여기서 람다를 없애버려서 A 트랜스포즈 누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이 두 개 합치는 거는 굳이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설명드릴 거는 위크 듀얼리티랑 스트롱 듀얼리티인데 위크 듀얼리티는 뭐 그냥 D 스타가 P 스타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의미하고 스트롱 듀얼리티는 D 스타가 P 스타와 같을 때를 의미를 해요. 뭐 여기서는 그 non-trivial lower for difficult problems를 찾을 때 쓰인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 뒤에 내용을 봤을 때 그 strong duality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있지 않는 내용이고 convex problem에 있어서만 주로 usually 있는 경우인데 strong duality를 개런티하는 컨디션이 있어요. 그 convex problem에서 constraint qualification이라고 명명을 하는데 그 중에서 그 예시로 나온 게 Slater's conditions 이렇게 나와요. 이게 strictly feasible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relative interior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x가 이런 식을 만족한다 할 때 이런 거를 그 Slater's conditions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inequality constraint functions fi 중에 sum of가 affine 하다면은 이런 거는 저절로 따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만족된다면은 스트롱 듀얼리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거를 예시로 보여드리자면은 바로 Mixed Strategies for Matrix Games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로섬 매트릭스 게임에서 스트롱 듀얼리티를 이용해 간단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데 일단 플레이어 1은 이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K라는 초이스를 하고 플레이어 2는 L이라는 초이스를 해요. 근데 플레이어 1은 PKL을 플레이어 2에게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플레이어 1은 미니마이즈 하는 게 목표일 거고 플레이어 2는 맥시마이즈 하는 게 목표이겠죠. 플레이어들은 랜더마이즈 or 믹스드 스트래티지를 사용해서 자신의 선택을 랜덤하고 상대방의 선택과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아래 확률 분포를 따르는 이런 확률 분포를 따르는 그 선택에 있어서 그 지불하는 값의 기대값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U 트랜스포즈 PV 이거를 곱하면은 뭐 당연한 한겠죠. 그렇게 되면은 플레이어 1에 있어서는 그 U 트랜스포즈 PV를 미니마이즈하는 그 U를 찾고 싶을 거고 플레이어 2는 맥시마이즈 하고 싶겠죠. U 트랜스포즈 PV V 이렇게 만약에 플레이어 1의 전략인 U를 플레이어 2가 이미 아는 상황이라면은 어 그래 플레이어 2 입장에서는 U 트랜스포즈 PV를 맥시마이즈 하는 V를 고를 것이고 U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U에 대해서 그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맥시마이즈 하는 그렇다면은 플레이어 1 입장에서 내가 뭘 고르든 간에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플레이어 1 입장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워스트 케이스를 피하는 거예요.
피하기.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미니마이즈하는 U를 고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플레이어 2 입장에서 반대로 생각했을 때 플레이어 2 입장에서 이렇게도 봤을 때 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상대방의 전략을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이득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뭐 P1 스타와 P2 스타가 같다라는 것을 스트롱 듀얼리티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플레이어 1의 선택에 대한 식을 LP 형태로 구체화하면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렇게 여기서 이니퀄리티가 두 개면은 그냥 뭐 그 파라미터를 하나 더 써서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런 식이 나옵니다. 이런 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듀얼 펑션은 다음과 같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게 만약에 요거에 대한 개수가 0이 아니라면 아이덴티컬리 제로가 아니라면은 언바운디드 빌로우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이 붙고요. 이거를 듀얼 프로브럼으로 나타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뮤를 삭제시키는 방향으로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 형태가 플레이어 2의 프로블럼과 에퀴벌렌트 하고 여기 그리고 LP가 희적을 하기 때문에 스트롱 듀얼리티가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P1 스타와 P2 스타가 같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롱 듀얼리티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풀어내는 여기까지가 설명이고 여기 전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발표에 관해서 피드백이나 질문할 거 있으신가요? 음, 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발표하시는 게 이게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은 괜찮은데, 내용을 이게 다 모르는 입장에서는 좀 되게 빠르고 약간 불친절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조금 더, 그러니까 시간이 이게 막 타이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수식이, 그러니까 문제 풀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 수식이 이렇게 될 때 왜 이렇게 된다라는 부분이나 그런 거를 이제 조금 더 써가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속도도 조금 조절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순서인 정현님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혹시 화면 잘 보이시고 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
네, 그러면은 발표 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부 발표를 맡았는데요. 이제 오늘 발표를 통해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조금 다뤄보고자 합니다. 사실 제 발표가 조금 길게 느껴질 수도 있어가지고, 이제 발표를 들으시면서 각 절이 연결되는 흐름에 조금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5장 5절이 저희가 앞으로 다룰 내용과 조금 관련이 깊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발표가 조금 길어지더라도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듀얼리티, 그리고 믹듀얼리티, 스트랑 듀얼리티 같은 개념들의 특징이라던가 조건, 그리고 뭐 다양한 관점에서의 해석들을 잘 숙지를 해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먼저 5.3절에서 저희는 이와 같은 어떤 개념들을 시각적으로 다루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수식을 보는 것보다는 그냥 가장 간단한 케이스의 예시를 2차원 평면상에서 확인을 해서 컨셉을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일반적인 케이스로 확장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하나의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만을 가지고 있는 프리멀 프로블럼을 가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때 이제 임의의 x값에 의해서 달라지는 컨스트레인트 펑션의 함수값을 u로 두고 그 다음에 오브젝티브 펑션의 함수값을 t로 둔다면 순서상 6,t로 구성되어 있는 새로운 집합 g를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x의 도메인을 이런 UT 플레인 상에 매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트 G가 대충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해석에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 그림에서의 피지블한 영역은 지금 f1x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즉 u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부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색칠한 부분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때 옵티멀 포인트, 즉 이 문제에서는 최소값이 되겠죠? 그때는 대충 2점 정도가 될 것이고요. 이때 t값, 즉 오브젝티브 펑션의 값인 여기가 바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P스타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필말 프로블럼의 어떤 기하학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듀얼 프로블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라그랑주 듀얼 펑션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도록 할게요. 이제 마찬가지로 세트 G가 정의된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요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를 벡터 형태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쓰여지겠죠? 결국에 이 듀얼 프로블럼은 다음과 같은 벡터의 내적 값을 최소화하는 문제가 되는데요. 그럼 임의의 람다 값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대충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얘와의 내적 값이 최소가 되려면 얘가 수직인 형태로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겠죠? 그리고 이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람다가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t값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직선을 이 람다, 1이라는 벡터로부터 네거티브한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되 이제 세트 G와 적어도 한 점에서는 만나게 해줘야겠죠? 그게 이 상태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때의 G값은 요 점이 되겠죠. 그냥 편의상 G로 쓰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지금 세트 G의 한 점만을 지나면서 동시에 세트 G를 한쪽 해프 스페이스에 완전히 포함을 시켜주고 있으니까 일종의 서포팅 하이퍼플레인의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람다 값을 픽스를 하고, 그러니까 기울기를 고정을 하고 듀얼을 도출을 하는
그러니까 이 직선을 마치다운해서 이제 가장 최소값을 찾아주는 이런 과정을 모든 가능한 람다 값에 대해서 전부 적용을 해봤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실제로 기울기를 계속해서 조정을 했을 때 이 그림을 봐주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 T축과 만나는 점이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다시 이렇게 내려가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찰을 해보면은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모든 집값은 P스타보다 무조건 작거나 같은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그림으로 보여드렸다시피 이 집값이 계속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다시 감소하시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듀얼 옵티멀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요 최대값 여기가 듀얼 프로블럼의 옵티멀 포인트인 D스타가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이 P스타와 D스타 간의 차이를 듀얼리티 갭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이 두 점 사이가 차이가 안 나는 경우, 즉 이 듀얼리티 갭이 0인 경우를 스트롱 듀얼리티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하적으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일반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수식적으로 확장을 해본 게 다음의 예시인데요. 세트 G는 일단 inequality constraint, equality constraint, objective function 요 전부의 함수값들이 모여있는 어떤 집합으로 정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easible한 영역에서의 t의 최저점인 P스타를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해당 케이스에서의 라그랑지안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앞선 예시에서 저희가 했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벡터의 내적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의 듀얼 펑션은 결국 얘의 인피머밍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실 수가 있겠고 이제 만약에 이 인피머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라면 저희가 바로 앞장에서 그림으로 확인한 것처럼 이 부등식이 G의 서포팅 하이퍼플레인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번엔 요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동일한 제약 조건을 공유를 하고 있을 때 당연히 P스타의 하한보다는 요 내적값의 하한이 더 작거나 같아지겠고 그 다음에 요 두 식의 차이는 사실 제약 조건의 유무인데 제약 조건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 이 하한을 더 작거나 같게 만들 수 있다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소관계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식은 저희가 정의해놨던 듀얼 펑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임의의 람다 값과 누 값에 대해서 모든 듀얼 펑션의 함수값이 P스타보다 작거나 같아진다라는 관계를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다시 심플한 예제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프리멀 프로블럼의 컴플렉시티와 이제 듀얼 프로블럼의 스트롱 듀얼리티를 어떤 식으로 관련시킬 수 있을지를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앞서 5.2절에서 저희가 슬레르스 스테어럼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한 번 더 언급을 드리자면 만약에 프리멀 프로블럼이 컴플렉스이고 strictly feasible한 x가 하나 이상 존재한다면 스트롱 듀얼리티가 만족된다는 그런 어떤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그림을 통해서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트 G 대신 세트 A를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건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UT 플레인상에 표현을 해보시면 지금 이런 모든 색칠된 부분이 색칠이 되어요. 근데 얘를 보시면은 지금 세트 G에서의 U값과 T값 중 적어도 하나가 큰 모든 부분들이 색칠이 되어 있는 거니까 얘를 세트 G에 대한 일종의 에피그래프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이런 식으로 확장된 상황에서는 이 0, P 스타라는 점이 세트 A의 바운더리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P 스타 역시 세트 A의 다른 원소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벡터의 내적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요 P 스타와 G 함수값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부등식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저희가 어디선가 어디선가 많이 본 형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왼쪽의 벡터 폼과 오른쪽의 G 사이에 등호가 성립을 한다면 요 이니퀄리티가 세트 A의 non-vertical supporting hyperplane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살펴본 이 심플한 예제에서 프리멀 문제가 컨벡스해서 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프리멀 문제가 컨벡스하니까 그것의 에피그래프도 당연히 컨벡스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0, P 스타가 여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럴 때는 0, P 스타에서 서포팅 하이퍼플레인이 존재를 한다는 거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이 strictly feasible한 부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얘네를 전부 이제 해프 스페이스에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직으로 그려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non-vertical supporting hyperplane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non-vertical supporting hyperplane이 존재를 한다면 이 문제는 지금 얘가 P 스타가 되는 동시에 D 스타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수정 듀얼리티를 만족을 하겠고요. 이와 같은 존재성을 대체적으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프리멀 프로블럼의 컨벡시티다. 이런 어떤 개념을 저희가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에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이 스웨델스크 티어럼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그리고 수리적인 증명이 궁금하시면 교재 5.3점 2절을 참고를 하셔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세션에서 다뤄주셨던 멀티 크라이테리언 프로블럼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만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멀티 크라이테리언 프로블럼의 기본적인 어떤 아이디어는 5.3점 3절에서 다루고 있는 건 제약 조건이 없는 멀티 크라이테리언 프로블럼이 주어진 경우에 이것의 스칼라리제이션을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없는 프리멀 프로블럼의 라그랑지안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저희가 공부를 했다시피 멀티 크라이테리언 프로블럼은 오브젝티브 펑션이 여러 개인 경우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스칼라리제이션을 할 때 웨이트를 줄 수 있고 이 웨이트를 줌으로써 트레이드 오프를 다룰 수 있다라고 학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나타내 보면 이러한 멀티 크라이테리언 프로블럼이 주어졌을 때 저희가 스칼라리제이션을 할 건데 이때 F0x에 대한 웨이트, 즉 람다 제로를 1로 고정시켜두고 이거에 맞춰서 나머지 람다들을 전부 스케일링한 상태에서 스칼라리제이션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F0x만 시그마 밖에서 빼올 수가 있겠고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텐데 지금 보시는 이 수식이 이러한 간단한 프리멀 프로블럼의 라그랑지안과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것을 관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프리멀 프로블럼이 컨벡스하다면 이제 저희가 바로 앞 페이지에서 봤던 예시와 동일한 상황이 되니까 모든 파레토 옵티멀 포인트가 어떤 람다 값에 대해서는 이제 스칼라리제이션 값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5.3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5.4절에서는 라그랑주 듀얼리티를 조금 색다른 관점으로 해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만 다룰 예정이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5.4.1절에서는 맥스민 이니퀄리티라는 게 나오는데 맥스민 이니퀄리티의 그냥 제너럴한 형태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등식이 듀얼리티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이 절에서 살펴볼 건데요.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없는 어떤 심플한 프로블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등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라그랑지안의 수프리멈을 얘기를 할 때, 지금 람다 값이 넌네거티브하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fix가 이제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커질 거고요. 만약에 이 fix들이 이제 0보다 작거나 같다면 람다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에서 이 부분이 non-positive한 값을 가질 거기 때문에 f0x와 non-positive한 값의 합의 수프리멈은 당연히 f0x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fix가 0보다 큰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이 값이 계속해서 커질 것이므로 이거에 대한 수프리멈은 무한대가 될 건데요. 이처럼 이 수프리멈 라그랑지안의 어떤 값은 f0x 또는 람다 이렇게 두 개의 값만을 갖는데 저희가 이 f0x의 하한을 이제 p 스타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p 스타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듀얼 펑션의 정의를 이용해서 d 스타 역시 무리 없이 다음과 같이 표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다뤘던 부등식이 요거였죠? 그렇다면 이 식들을 그냥 그대로 써주셔서 이러한 관계를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등식을 제너럴한 경우에 맥스민 이니퀄리티라고 부르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스트롱 듀얼리티가 만족이 된다. 그렇다면은 요 사이에 등호가 성립을 하겠죠. 즉 얘네 입장에서는 요 라그랑지안을 미니마이즈 한 다음에 맥시마이즈 한 것과 맥시마이즈 한 다음에 미니마이즈 한 게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맥스민 이니퀄리티적 관점에서는 새들 포인트 프로퍼티를 만족한다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러면 새들 포인트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다루고 이거를 라그랑주 듀얼리티와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미분값이 0이라는 거는 이제 해당 점이 로컬 미니멈이거나 또는 로컬 맥시멈의 어떤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새들 포인트가 바로 이 점에서의 미분값이 0이면서도 로컬 미니멈이나 맥시멈이 될 수 없는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먼저 수식적으로 조금 살펴보면은 얘를 이렇게 나타내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두 개 이렇게 떼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이 부분을 보시면 지금 fw_z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 값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 z값이 z tilda이다 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두 개의 부등식을 이제 살펴보셨을 때는 fw, ztilda의 값을 최소화할 수 있는 w값이 wtilda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결국에 이 fw_ztilda라는 어떤 한 점은 어떤 관점에서는 인피멈이 되고 어떤 관점에서는 수프리멈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기하적으로 또 확인을 해보면 가장 대표적인 안장 모양인 이 형태를 생각을 해볼게요. 이 점이 이제 새들 포인트인데 이쪽 방향에서 바라보시면은 단면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 점은 로컬 맥시멈이 되겠죠. 근데 이쪽 방향에서 바라보시면 단면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로컬 미니멈이 될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제 특정 점이 어느 방향에서 보면 극대값을 갖는데 어느 방향에서 보면 극소값을 갖는 이런 경우를 새들 포인트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이런 점들이 최적화를 방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은 그런 방향으로 가져가는 건 아니고
그냥 이 개념을 차용을 해서 듀얼리티를 좀 더 잘 이해하는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정의에서 오는 어떤 인상 정도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그랑주 듀얼리티에 대한 논의로 조금 다시 넘어와서 그 프리말 프로블럼은 X 스타에서 최소값 P 스타를 갖죠. 그리고 듀얼 프로블럼은 람다 스타에서 최대값 D 스타를 가져요. 근데 만약에 스트롱 듀얼리티가 충족될 경우, 즉 P 스타와 D 스타 사이에 듀얼리티 갭이 없어서 두 값이 같아지는 경우에 이 점은 사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최소값인데 어떤 관점에서 보면 최대값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라그랑주 듀얼리티에 대한 일종의 새들 포인트로 이해를 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5.4.3절이랑 5.4.4절에는 이런 관점이 이제 흥미롭게 실생활에 적용된 제로섬 게임이랑 오퍼레이션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흥미가 생기신다면 그냥 한번 편하게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서 4절 내용은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 발표에서 다뤘던 5장의 내용들은 낯선 개념인 듀얼리티를 잘 이해를 하고 이걸 그냥 활용할 시야를 좀 기르는 걸 목적으로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이 반복이 되게끔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3장, 4장에서 스트롱 듀얼리티라던가 듀얼리티 갭이라던가 하는 개념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앞으로의 5장에서는 이 개념들을 이용해서 실전적인 최적화 문제를 다루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컨디션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5.1절에서는 먼저 스토핑 크라이테리아라는 거를 다루는데 우선 스토핑 크라이테리아의 역할은 한마디로 알고리즘을 적당히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조기 종료 같은 게 있겠죠. 조기 종료처럼 이제 적당한 순간에 알고리즘을 멈춤으로써 어떤 컴퓨테이셔널한 코스트를 아끼는 것이 때로는 이루어질 때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5.5.1절에서는 이러한 스토핑의 기준을 정할 때 어떻게 듀얼리티 갭의 컨셉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당연히 실제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되지 않겠지만 그냥 창의상 요 직선 위에 F0x, P 스타, D 스타 그리고 G 람다 콤마 누를 표시함으로써 이들 사이에 있는 대소 관계를 좀 직관적으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P 스타가 대충 여기에 있다면 저희가 지겹도록 봤던 부등식에 의해서 D 스타는 뭐 이 아래쯤에 있겠죠? 여기서는 굳이 이제 프리멀 프로블럼이 컴플렉스하다고 규정하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 보시는 경우는 스트롱 듀얼리티가 아닌 위크 듀얼리티에 해당할 겁니다. 근데 이제 P 스타가 의미를 하는 바는 objective 펑션의 최소값이고 D 스타가 의미하는 거는 듀얼 펑션의 최대값이었죠. 그러면 임의의 x, 람다 그리고 누를 각각의 이제 objective 펑션과 듀얼 펑션에 대입을 했을 때 어떤 값을 뽑았는지랑은 무관하게 f0x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이렇게 놓여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g 람다 콤마 누의 경우 이것보다 무조건 작거나 같은 쪽에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럼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사실 이런 대소관계들로부터 이런 부등식이 만족이 된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부등식은 당연히 성립을 하겠고요. 즉, 이 사이의 차이보다 이 사이의 차이가 더 크거나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P 스타와 D 스타는 당연히 이 닫힌 구간 사이에 위치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점을 골랐냐에 따라서 사실 달라질 수 있는 건 이 F-G, 즉 선택한 변수들에 대한 일종의 듀얼리티 갭이겠죠?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주어진 feasible 포인트가 얼마나 서브옵티멀한지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차이를 지금부터
입실론이라고 부를게요. 만약에 이제 입실론이 0이라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니까 요 4개의 값이 전부 같아지고 스트롱 듀얼리티가 만족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갭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상적인 상황에 가까워진다는 거면 최적화 문제를 사실 이 갭을 다루는 문제로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목표로 하는 어떤 절대적인 갭 또는 상대적인 갭을 정해놓고 이거를 스타팅 크라이테리아의 엡실론으로 입력을 해서 이제 둘의 차이가 이 허용 오차보다 작아지는 순간,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성능에 도달한 순간 알고리즘이 멈출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5.5.1절의 내용이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어떤 프리멀 프로블럼과 듀얼 프로블럼 각각의 피지블한 어떤 솔루션이 서로의 옵티멀 솔루션이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스트롱 듀얼리티가 충족이 되었고 X 스타가 어떤 프리멀 옵티멀 포인트고 그 다음에 람다 스타, 노 스타가 듀얼 옵티멀인 상황을 가정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식을 봐주시면 우선 스트롱 듀얼리티에 의해서 첫 줄의 등호가 성립을 하겠죠. 그리고 듀얼 펑션의 정의를 풀어서 쓴 게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라그랑지안의 인기모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의 X스타를 이 식에 대입을 했을 때 값보다는 무조건 작거나 같다는 뜻이니까 셋째 줄로 넘어오실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 변수들을 사실 다 피지블한 영역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래서 람다 스타는 non 네거티브 하겠고 요 fi x 스타 같은 경우는 non 포지티브 하겠고 그 다음에 hi x 스타가 0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대소 관계를 써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첫 줄과 마지막 줄 사이에 값이 같으니까 등호가 성립을 하겠죠. 결국에 이 4개의 줄이 전부 다 같은 값을 갖는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 부분만 떼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셋째 줄과 넷째 줄이 같아진다면 여기는 이미 0인 상태니까 이 부분도 0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요거는 사실 이제 저희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non 포지티브한 값들의 합이 될 텐데 그 합이 0이 된다는 거는 결국에 요 각각의 항들이 전부 다 0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조건을 도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의미하는 건 결국엔 람다 i 스타와 fi x 스타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 돼야 된다는 소리니까 이런 식의 노테이션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성질을 complementary selected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런 특성은 strong duality 하에 있는 모든 primal optimal과 dual optimal 사이에서 성립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특성이 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그 이유를 바로 다음 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절이 이제 KKT 컨디션인데 아마도 저희가 이번 방학 때 다루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KKT 컨디션은 스트롱 듀얼리티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 있고 프리멀 프로블럼에 대한 옵티멀리티를 보정을 해줄 수 있으면서 그 해에 대한 해결 방법 역시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KKT 컨디션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non-convex한
어떤 프로블럼을 가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때 X스타와 람다스타, 누스타가 듀얼리티 갭이 0인 프리멀 프로블럼과 듀얼 프로블럼의 옵티멀 포인트라고 가정을 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X스타가 라그랑지안의 값을 최소화하는 X의 값이 되니까 이때 그라디언트가 0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이 성립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조건을 포함을 해서 지금까지 언급된 수평 듀얼리티와 관련돼서 언급된 모든 조건들을 다 나열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feasibility인데요. 프리멀 feasibility랑 듀얼 feasibility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로 전 장에서 다뤘던 complementary slackness가 만족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다룬 조건을 저희가 stationarity라고 부르는데요. 이 stationarity 역시 만족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 5개의 조건들을 묶어서 카라시쿰 터커 컨디션, 즉 KKT 컨디션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일반적인 경우에 스트롱 듀얼리티가 만족이 된다면 프리멀 및 옵티멀 포인트의 쌍은 KKT 컨디션을 만족해야 한다라는 어떤 스트롱 듀얼리티에 대한 필요 조건이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특별한 전제가 충족이 되는 경우에 KKT는 스트롱 듀얼리티의 충분 조건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게 바로 프리멀 프로블럼의 컨벡시티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최적화에 있어서 컨벡시티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멀 프로블럼이 컨벡스하고, 즉 이제 요 오브젝티브 펑션이랑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컨벡스하고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앞빈인 경우에 KKT 컨디션을 만족하는 어떤 람다 값, 그 다음에 누 값, 그리고 X 값의 쌍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거를 X 틸다, 람다 틸다, 누 틸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KKT 컨디션을 만족을 하는 거니까 다음에 모든 성질들이 만족이 되겠죠. 근데 이때 이 스테이셔너리티에 주목해 보시면 지금 라그랑지안의 그라디언트가 x는 x 틸다에서 0의 값을 갖는데 사실 컨벡스 펑션의 경우에는 하나의 미니멈 값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때 그라디언트가 0이 된다는 거니까 그 x 틸다가 라그랑지안을 최소화하는 x 값이다 라는 사실이 보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식을 전개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걸 그대로 풀어서 써주시면 이렇게 되고 이런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이 G값과 F값이 같다는 거는 결국에 얘는 P 스타, 얘는 D 스타인 이제 스트롱 듀얼리티 하에 어떤 최저값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X 람다 누의 쌍이 KKT 컨디션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스트롱 듀얼리티가 성립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동시에 이때 포인트를 프리멀 및 듀얼 옵티멀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시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만 살펴볼 건데요. 하나는 조금 딱딱한 예시이고 하나는 KKT가 어떻게 실용적인 부분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음과 같이 프리멀 프로블럼이 주어져 있는데요. 이때 해당 문제의 오브젝티브 펑션이 컨벡스하고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는 없고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는 앞빈이므로 얘를 컨벡스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얘는 지금 슬라더스 컨디션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제 슬라더스 티어럼에 의해서 스트롱 듀얼리티가 충족이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한 KKT 컨디션을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없기 때문에 듀얼 feasibility나 complementary slackness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요 어떤 primal feasibility와
stationality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된 KKT 컨디션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벡터 형태의 방정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다음과 같아지겠고요. 저희가 바로 방금 살펴본 5.5.3절의 내용에 의해서 요거를 만족하는 X스타와 노스타를 각각 프리멀과 듀얼 옵티멀 지점의 변수값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두 개의 함수값이 같게 나올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KKT 컨디션을 이용한 방정식을 해결함으로써 이제 프리멀 프로블럼의 옵티멀 밸류를 구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음과 같은 문제인데요. 지금 벽과 벽 사이에 이렇게 두 개의 상자가 놓여 있는 상태이고 얘네들이 이렇게 용수철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이 첫 번째 벽을 0이라고 두시면 여기서부터 이 기준점까지 거리를 x1, 이 기준점까지 거리를 x2, 그 다음에 두 번째 벽까지의 길이를 L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이 두 개의 상자가 동일한 사이즈, 즉 W를 공유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서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문제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해보면 이제 아시다시피 용수철은 늘어났을 때 늘어나기 전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어떤 복원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뭔가 사람 또는 사물이 이 용수철을 잡아당기면, 즉 용수철이 일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일의 양만큼 에너지가 용수철에 내재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용수철이 한 일의 양을 계산할 때 쓰는 식이 2분의 1 kx 제곱이라는 식이고 이 k는 상수고 이 x는 이제 용수철의 변이, 즉 기준이 되는 전부터의 거리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식을 보시면 이렇게 세 개의 용수철이 각각 갖고 있는 에너지를 이 식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용수철 전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조건이 붙었는데 이 벽이랑 상자, 그리고 상자와 상자, 벽이랑 벽이 서로 교차되면 안 된다는 어떤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 거리, 요 거리, 요 거리가 모두 이제 넌 네거티브한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제약 조건이 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약 조건 하에서 용수철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상자들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문제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QP의 형태이죠. 이때 KKT를 써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스테이셔너리티는 아마 이 식을 x1과 x2 각각에 대해서 편입을 하셔서 벡터 방정식을 쓴 그런 형태일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배웠다시피 지금 프리멀 프로블럼이랑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다 컨벡스 하고요. 그리고 벽들 사이에 어떤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슬라이더스 컨디션이 만족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KKT의 해를 구함으로써 프리멀 프로블럼을 다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시 외에도 이제 최적화 알고리즘 중에는 최적해를 구할 때 KKT 컨디션을 이용하는 것들이 조금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앞으로 학기 중에 다룰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생각보다 빨리 다행히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발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저희가 앞서 이제 5.5.3절에서 수형 듀얼리티가 성립을 하고 듀얼 옵티멀의 해가 존재하는 경우에 모든 프리멀 옵티멀이 라그랑지안을 미니마이즈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다뤘었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 컨벡스하다면 글로벌 미니멈이 딱 하나만 존재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라그랑지안을 최소화하는 어떤 x가 유일하게 존재할 거예요. 그럼 이때 크게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x 스타가 프리멀 프로블럼의 feasible set에 속하는 경우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책에서 말하기로는 만약에 전자에 해당을 한다면 이 점은 반드시 프리멀 옵티멀에 해당하고, 후자라면은 최적화 문제가 해를 갖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전제 조건 하에 저희가 만약에 프리멀 프로블럼을 다루는 것보다 듀얼 프로블럼을 다루는 게 더 쉽다면 스트롱 듀얼리티가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듀얼 옵티멀한 점을 찾아줌으로써 자연스럽게 프리멀 옵티멀의 해를 구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5.5.5절에 대해서는 따로 예시를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목요일에 추가를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제가 이해한 5장 5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스트롱 듀얼리티가 만족이 된다면 이제 프리멀 프로블럼 대신 듀얼 프로블럼의 해를 구하는 걸로도 프리멀 프로블럼을 다룰 수가 있고 실제로 이게 훨씬 더 쉬운 경우들이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스트롱 듀얼리티, 즉 듀얼리티 갭이 0인 상황이 어떤 경우에 충족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교재에서 제시해준 어떤 조건이 먼저 첫 번째로는 슬레르스 컨디션, 즉 strictly feasible한 점이 하나 이상 존재를 하는 그런 조건과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 컨벡스한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5.5절에서 봤듯이 KKT 컨디션을 만족하는 어떤 점이 존재를 하면서 동시에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 컨벡스한 경우죠. 그리고 여기서 KKT 컨디션은 프리멀 피지블한 거 두 개, 듀얼 피지블, 컴플리멘터리 슬랙네스, 스테이셔너리티 이렇게 총 5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B번 같은 경우에는 KKT 컨디션의 해가 프리멀 및 듀얼 옵티멀 포인트가 될 수 있다까지가 오늘 공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을 공부를 하면서 느낀 인상은 컨벡시티가 이래서 좋구나. 그리고 앞으로는 KKT 컨디션을 활용한 최적화를 공부하겠구나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준비하시고 발표해 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발표에 대해서 뭔가 좀 어려웠던 점이나 피드백 같은 거 해주실 분 혹시 있으실까요? 네. 어, 피드백 할 게 특별히 아마 없으신 것 같고, 어, 저는 피드백 할 게, 네, 이 발표는 되게 잘 해주셔서 피드백 할 거는 뭐 특별히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뭐 말씀도 잘 정리해서 잘 해주신 것 같고, 그 목요일 세션 전인데도 거의 이렇게 완성형으로 발표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일찍 끝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세션,
첫 번째 발표 맡은 영주님께서도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조금 더 이제 자세한 부분 그것만 조금 보완하면은 적당히 되게 좋은 발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안심이 되네요. 네. 두 분 모두 정말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발표 학술부 세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마지막 세션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